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발표가 되면 판사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김향훈 변호사가 전주 출신입니다. 전주 출신이고 서울법대를 나오셔가지고 변호사를 하는 김향훈 변호사가 비교적 우리보다도 호남에 대한 그런 인맥이 있고 지역 사정을 좀 더 잘 알겠죠. 김향훈 변호사가 페이스북 글에 이번 판결을 보고 정리한 내용들은 동양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김향훈 변호사가 고성혁 씨 글을 인용하셨는데 우파들은 오늘의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법리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한다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식의 독립운동을 하는데 무슨 법리 해석이 필요하고 사법정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민공화국 독립만세인데 보수우파는 일제잔재들이고 우리들 일제잔재를 청산한 독립운동 판결인데 무슨 법리 논쟁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독립만세운동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선혁 씨 이야기를 김향훈 변호사가 아마 김향훈 변호사가 전주 출신일 겁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독 김향훈 변호사의 글에 오늘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의 출신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김향훈 변호사가 이번 판결이 내리기 전에 저도 전라도 판사가 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심한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래도 혹시라고 생각했다가 아니야 전라도는 절대 그 공산주의 신념을 버릴 리가 없으라고 다시 생각했었습니다. 김향훈 변호사도 불안해했다는 거죠. 나 조슈아 님께서 전라도 판사가 둘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애초에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정인 판관에서 항상 호남 출신의 이런 판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도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글을 보고 그래도 혹시나 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궤변으로 가지고 무죄를 하니까 참 딱합니다. 고성혁 씨의 이야기를 김향훈 변호사가 인용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정치재판의 결과를 저는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우파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정치재판의 조건은 첫째, 판사가 전라도 출신 특히 전라남도 광주이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을 경우에는 우파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법 연구회 등에서 활동했을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할 경우 우파는 절대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성혁 씨 이야기는 판사의 그런 출신 지역이 정치재판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시중에 이런 의심과 의혹을 뒷받침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이번에 판결했던 부장판사 정재호 판사 모양입니다. 고성혁 씨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려했던 근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라도 판사가 2명이나 배치된 것이고 두 번째는 광주 출신 정재우 판사가 사석에서 1심 판결이 과도했다면서 비판한 것이고 세 번째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대해서는 까칠하게 대하고 이재명 측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였던 것입니다. 결론은 전라도 판사가 전라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부분의 진위 여부는 사람의 경험이나 세계관에서 다르겠지만 어떻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은 항상 전라도 판사가 있고 전라도 판사는 항상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내리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김향훈 변호사가 올린 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김향훈 변호사가 또 이동호란 변호사의 글을 인용했네요. 서정욱 변호사가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이재명 항소심 판결을 조심스럽게 무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로 좌측과 우측의 배석 판사가 호남 출신이고 좌파 성향 연구회 출신인 점들을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위정교사 무죄 판결했던 판사도 호남 출신이고 좌파 성향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하튼 서정욱 변호사 예상이 적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심이 허위사실 공표로 본 부분을 항소심은 전부 의견의 표명으로 본 건데 이런 식이면 명예훼손도 그렇지만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건 그야말로 판사 성향에 따라서 로비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손바닥 뒤집어듯이 바뀔 수 있는 구속요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의미가 큰 판결의 예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과 법리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담당 판사의 출신지와 이념 성향인 점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산불로 국토가 아수라장인데 법조도 판사의 이념과 정치 성향 표출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로도스가 아니고 아수라입니다. 추신 법률 지식을 팔아서 생계를 영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매달 판사의 판결에 운명을 맡겨야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막막함이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마 한국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피해 대상이 이제 되겠죠. 호남 출신들은 수임을 많이 할 거고 호남 판사를 쓰게 되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라는 건 결국은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해먹는 거다 이야기죠. 그런데 해먹게 되면은 나라는 골로 가겠죠. 골로 갈 때가 되면 나라를 팔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그래서 한 사회에 헌법에서 금지한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명시적 계급은 아니지만 묵시적 은밀한 계급이 생기는 거죠. 여기 이동호 변호사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판사의 판결의 운명을 맡게 된 입장에서 상당히 막막함이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거, 취업, 성진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공적인 분야에 시작이 되겠지만 사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확대가 되겠죠. 사장을 여러분들이 임명하는 것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이 만들면 계급이 한 사회에 선거를 장악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급이 성골 진골 상놈 평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당장 자기의 이런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재수가 없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희극인 겁니다. 멀쩡한 사람도 그냥 지역에 이런 편입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뭐 닥치고 뭐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 오늘 이 내용을 찬찬히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주요한 재판의 길목은 모두 전라도 출신들이 지키고 있습니까? 인구 비례로 보더라도 과대대표된 것 같습니다. 1심은 유죄고 2심은 무죄. 한 사건에 답이 2개, 그것도 정반대의 답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고 여기 보니까
여기 배성희 TV에서 징글징글 호남 좌파 판사들 이렇게 김향훈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나라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닫힌 사회로 가는 거죠. 특정 지역 출신들이 곳곳에 포진해 가지고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이익을 장악해 나가는 이런 나라가 지금 살기 힘든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김기현 전 당대표가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을 공표는 아니라고 판시했던 50억 클럽 권순일의 생뚱맞은 종전 대법원 판결의 대자보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가지고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상식적 법지식과 법감정에 어긋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수긍하실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이 수긍하든 수긍하지 않든 관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선거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를 다 장악했으니까 권력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아우성을 치도 관계없는 거죠. 대한민국 진짜 큰일입니다.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들이야 뭐 이것저것 생각할 수 없이 그냥 일상이 바쁘니까 그렇지만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야, 나라가 이렇게 가면은 참 이게 다 여러분 시작이 선거 사기 때문에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선거를 다 장악한 겁니다. 선관위 여러분들 중간 간부 의사들 전수조사해 보면 아마 호남 출신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압도적 다수일 겁니다. 선거 집행까지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가끔 생각해 보면 그냥 국호를 바꿔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제는 전라민국으로 그냥 바꿔버리면 더 쏙 시원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최소 아닌 거죠. 민국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이런 선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이게 2024년 4월 10일 총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관내 사전하고 당일의 차이가 11%나 됩니다. 2024년에. 2020년 4.15 총선에 8.90%. 이 두 배만큼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나서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뭐죠? 음모론이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 언론들이 힘을 합쳐가 뭐죠? 이걸 덮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이게 나라가 망해도 싼 거죠. 뭐.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이게 이런 2024년 4월 10일 총선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선거를 보고도 모든 문제가 근원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법조 체계란 이게 전부가 뭐죠? 교육 현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 장악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송에 오셔가지고 또 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 이야기는 그냥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진짜 망한다 당신들. 진짜 망하는 걸 보고 망하는지 깨우치겠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보고 5년이 지난 지금도 뭐죠? 정규제 조갑제가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냥 날뛰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선거가 이러면 2020년 선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못 고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